전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분이 갖고 있는 경제관념이나 국가운영관념이라는 게 약간 로빈훗주의예요. 쉽게 말하면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건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현금으로 나눠주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가장 위험한 후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과 지사를 해서 국정 철학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 시장이 있었던 성남을 보면요. 지금 성남 FC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요. 못할 게 없었어요.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그때는 기초단체장 아무도 검증하지 않아요. 기초단체장이 말하면 그 지역의 지역 언론도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혜경 여사의 그 뭐 불법 의전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과연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도지사와 시장을 했다는 것이 바로 국정 운영을 하는 철학을 제대로 갖춰 있느냐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는 최근에 공약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공약 자체가 모순이에요. 성장 담론 얘기하면서 국토세, 탄소세 지금 다 세금 올린다는 건 또 같이 가요. 부동산 공급 확대하겠다면서 또 토지세, 국토보유세 또 부과한다 그래요. 저는 윤 후보에 대해서 국정 철학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윤 후보 물론 맞아요. 검찰총장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국정을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머리는 빌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리더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느냐는 본인이 쭉 그동안의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 후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충분히 그것을 해나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저는 저 오늘 좀 길게 말할게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적어두셔야 돼요.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뭐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품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품성.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박스권에 갇힌 이유는 하나는 신뢰할 수 없다. 또 하나는 품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욕설 녹음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시장으로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이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주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결국은 품성이라고 번역된 책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전문가 10명이 미국 역대 대통령 품성과 성과를 비교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영리함은 빌려올 수 있고 지식은 빌려올 수 있지만 품성은 빌려올 수 없다. 그래서 품성이 훌륭한 대통령이 역시 성과도 좋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